네, 안녕하십니까. 정승창입니다. 설 연휴가 이제 본격 시작되었는데요. 이 코로나 때문에 외출이 어려운 이 시점에 독서하기에는 오히려 딱 좋은 시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계적인 독서강 톱20이라는 주제로 특별 방송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보시는 화면은요, 미국의 한 인터넷 사이트인데요. 주로 이 사회적 지도자들의 명언이나 이야기 등을 전달하는 사이트인데요. 작년 5월 달에 세계적인 독서광, 사회를 변화시킨 그 독서광 톱 20을 선정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트가 뭐 어떤 이유로 이렇게 독서광 톱 20을 선정했는지 그 내용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우리한테 이미 그 익숙한 사람들이 많아서 뭐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 20위는요, 뭐 우리한테도 이미 그 익숙한 분인데요. 인도의 모디 총리입니다. 네, 이 모디 총리는요, 그 어떤 말을 했냐면요. 화환보다도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화환을 선물하는 것보다 책을 보내자. 그렇게 하면은 인도 사회가 더 크게 변화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 사이트에서는 어떤 말을 했냐면요. 그 정부는 도로, 병원, 학교, 이게 보이는 이런 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가정에서 이 부모가 애들한테 교육을 시킬 때 행복해 온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이 19위는요, 토니 로빈슨이라는 사람인데요. 우리한테는 뭐 좀 약간 생소한 사람인데요. 이분을 그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멘토를 키워내는 멘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로빈슨은 아무래도 이 멘토를 키워내는 멘토이다 보니까 이 세계적으로 저명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은 독서에 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억하라. 사회를 바꾸는 지도자는 독서광이다. 네, 그 18위는요, 미국의 벤 칼슨입니다. 이 벤 칼슨은요, 그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에서 이 신경외과 의사 출신으로요, 가장 최근에는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토안보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이 칼슨은요, 1987년 시암 쌍둥이를 최초로 분리하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바가 있는데요. 이 칼슨은 이 수술 때문에 신의 손이라는 별명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네, 이거 칼슨은요, 어린 시절 좀 이렇게 불량 소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래서 TV 좀 그만 보게 하고 책을 읽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칼슨은 그때부터 이제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초창기에는 주로 이제 위인전에 관한 책을 읽고 나중에는 과학과 동물에 대한 책을 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칼슨의 그 이러한 그 독서 방식은 책을 어린 시절 책을 고르는 그 순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 17위는요. 미국의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입니다. 뭐 우리한테 너무나 잘 알려져 있죠. 명연설가이기도 하고 또 독서광으로도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 오바마 전 대통령은 독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독서라는 거는 이 다른 모든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그 게이트웨이다. 즉 기본 스킬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네, 16위는요. 릭 워렌이라는 미국의 목사이자 저술가인데요. 뭐 우리한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 이분의 저서 중에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은요, 미국에서 3천만 부나 팔린 그 아주 베스트셀러입니다. 자, 릭 워렌은 독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폭넓고 광범위하게 읽어라. 그리고 심지어는 당신의 생각하고 반대되는 사람의 책도 읽어라. 그렇게 하면 당신의 생각이 확장될 것이다. 이렇게 독서의 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자, 15위는요. 짐바브웨 출신의 스트라이브 마시와라는 사람입니다. 뭐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요. 단돈 70달러로 아프리카의 거대한 통신기업 에코넷을 설립한 창업자입니다. 이 마시와는요. 1980년대에 해외에서 생활하다가 아프리카로 가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냉장고, TV, 스테레오 이런 걸 다 팔고요. 그 판돈으로 책을 몽땅 샀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주변의 친구들이 도대체 왜 그러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때 마시와는 책만 있다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만들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책이 결국 부의 원천이다. 이런 걸 나타내는 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14위는요, 홍콩의 기업가 리카싱인데요. 이 리카싱은요, 화교 사회에서는 뭐 신화적인 인물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이 리카싱은요, 젊은 시절에 되게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리카싱은 주로 이제 중고책을 사서 읽고요. 그 책을 완전히 소화하고 난 다음에는 그 책을 다시 또 팔고 또 그 돈으로 다시 또 중고책을 사서 읽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부자가 된 이후에도 리카싱은 잠자기 전에 매일 책을 읽는다고 합니다. 자, 이 13위는요, 싱가포르의 전 총리 리콴유입니다. 이 리콴유 총리는요, 25년 동안 총리를 재임하면서 가난한 싱가포르를 세계적인 부자 국가로 만든 지도자입니다. 이 리콴유 총리는요, 이 교양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의를 했습니다. 교양인이란 끊임없이 책을 읽고 공부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리콴유 총리는 어떻게 말했냐면요, 나는 박사학위나 자격 뭐 이런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12위는 그 프레드릭 드글라스라는 사람인데요. 뭐 우리한테는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요, 미국에서는 되게 유명합니다. 그 1800년대에 흑인 노예 제도에 반대한 사람이고요. 연설가로 아주 유명합니다. 이 드글라스는요, 그 남북전쟁 시절에 링컨의 노예 해방 선언을 이끌어내도록 하는데 아주 그 혁혁한 그 공로를 가진 사람인데요. 독서와 관련해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단 읽는 법을 배우기만 하면 영원히 자유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 말은 당시에 그 문명이 많았던 흑인 사회가 깨우치도록 자극을 하기 위해서 한 말로 보입니다. 자, 11위는 미국의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보통 그 나라의 가장 위대한 인물을 볼 때요, 그 나라의 가장 그 고액 화폐 지폐 인물을 보면 되는데, 벤자민 프랭클린이 미국 100달러 화폐의 지폐의 주인공입니다. 이 벤자민 프랭클린은요, 어린 시절 가난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독서를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조그만 그 용돈이라도 생기면 책 사는데 몽땅 써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참 독서에 대한 사랑이 아주 어린 시절부터 대단했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0위는 미국의 랄프 에머슨입니다. 에머슨은 19세기의 수필가이자 작가인데요. 그 에머슨의 책은 국내에도 여러 권 소개되어 있습니다. 에머슨은 독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발전한 문명사회에서도 책은 최고의 기쁨을 준다. 굉장히 멋진 말을 했네요. 자, 9위는 너무나 유명한 사람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 최초의 대통령 넬슨 만델라입니다. 이 만델라 전 대통령은요,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이 독서에 대한 생각을 말했는데요. 만화가 중요하다. 어린 시절에 재밌는 만화는 좋은 책으로 이끌어주는 징검다리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만화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조금 바꿔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8위는요, 미국의 발명가이자 과학자의 니콜라 테슬라입니다. 이 니콜라 테슬라는 최근 이렇게 아시겠지만, 일론 머스크의 그 전기 자동차, 테슬라 자동차가 바로 이 사람의 이름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테슬라는요, 마크 트웨인의 소설을 아주 좋아했는데요. 독서에 관해서는 어떻게 말했냐면요, 나는 세상의 모든 것들 중에서 책을 제일 좋아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의 그 독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자, 7위는요, 그 쿠바의 혁명가 피델 카스트로입니다. 카스트로는 독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년 동안 감옥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 왜냐하면 책을 마음대로 읽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감옥에 있는 동안에 하루 15시간 동안이나 책을 읽었다. 이게 15시간이면요, 밥 먹고 잠자는 시간 이외에는 뭐 다 책 읽었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뭐 독서광에 뽑힐만 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6위는요, 이 투자가라면 뭐 누구나 아는 사람입니다. 워렌 버핏. 110조 원의 재산을 가진 미국의 최고 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워렌 버핏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루의 그 대부분을 앉아서 책을 읽고 생각하는데 시간을 쓴다. 그러고 나서 독서하고 또 생각하고 난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결정 몇 가지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대세에 보면 그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그 기본이 되는 게 풍부한 독서에서 비롯된 거다.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5위는요, 미국의 전 대통령 빌 클린턴입니다. 이 클린턴은요, 그 역사나 뭐 소설책도 좋아했지만 어떤 책을 고르고 어떤 시기의 책을 읽어야 될지에 관한 책도 여러 권 읽었다고 합니다. 이거는요, 조금 이렇게 그 반대로 해석해 보면 우리 학교의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책을 읽어야 할지에 대한 그 독서 지도법의 중요성을 나타낸 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4위는요,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총리를 지낸 윈스턴 처칠입니다. 자, 이 처칠은요, 그 앞서 그 소개한 독서관과는 조금 다르게 구체적인 그 독서 방법을 제시했는데요. 책을 전부 읽을 수 없다면 자기의 그 눈길을 끄는 그 한 문장, 한 구절을 읽어라. 그리고 책을 잘 표시했다가 책장에 갖다 두어라. 그때 그 책이 어디에 있는지만 잘 표시해 두어라. 그러다가 또 궁금한 게 있으면 그 책을 꺼내서 읽어라. 이렇게 해서 책을 자신의 친구로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 처칠의 독서 비법, 우리도 한번 따라해 볼 만하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3위는 미국의 흑인 목사 마틴 루터 킹입니다. 이 킹 목사는요, 좀 독서하고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교육이란 깊이 생각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교육의 목표다. 아마도 독서가 그런 그 비판적인 사고를 길러준다는 말을 표현한 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2위는요, 우리한테도 너무나 익숙한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는 독서 대통령이라고 익히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넘버 2에 오른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빌 게이츠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린 시절 참 꿈이 많았다. 그 꿈이 많았던 거는 내가 어린 시절에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인 것 같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게이츠의 이 말은 우리 자녀들에게 책을 권장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세계적인 독서광 넘버 1입니다. 넘버 1에는 에디슨입니다. 에디슨은 우리 사회에서는 주로 이렇게 발명왕 에디슨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요. 최근 미국 등에서는 혁신가 에디슨으로 다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에디슨 독서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발명하고 싶을 때는 과거에 누군가가 했던 모든 것을 읽음으로써 시작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에디슨의 이 말은 자신의 그 발명의 원천이 후천적인 노력, 그러니까 독서와 같은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세계적인 독서광 톱 20을 봤는데요. 이제 조금 의문이 드는데, 그럼 왜 우리나라의 지도자 중에는 이런 분이 없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 이유는 이 사이트가 주로 이제 영어권 국가의 사람들을 선정했기 때문으로 보이고요. 국내에서도 이 사회를 변화시킨 지도자 중에는 독서광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치인 중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독서광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기업인 중에는요, 휴넷의 대표인 조영탁 대표라든가 또 아모레 퍼시픽의 서경배 회장이 독서광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과학자나 또 여성 지도자 중에는 NC 소프트의 윤송희 사장이 아주 유명한데요. 윤송희 사장은 공부의 여신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직업 불문, 동서 불문, 시대를 불문하고 사회를 바꿔가는 리더의 조건은 독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때문에 외출이 어려운 이 설 연휴 기간에 이 방송이 좋은 책을 읽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